특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갈등에 중국이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듯이 이거를 보고 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이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데요. 트럼프 반작용에 중국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연일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잖아요. 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매긴다고 하다가 또 연기하고요. 벌써 두 번째 연기하다 보니까 세상이 희극 같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중국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그 트럼프 내각은 중국이 자신들의 최대 적이라는 걸 아예 공언하고 있고요.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는 중국을 악의 축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럼 중국이 이 광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좀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요. 중국이 지금 이 모습을 넷플릭스 시청 모드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갈등에 지정학적 희극을 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흔히 말하죠. 팝콘 각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에 있지만 지금 알리바바의 마윈이 인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계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버럴한 중국 매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의 모습이 있어서 본토 언론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친중 매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서방 내부 균열을 촉진하고 있고 중국이 이를 전략적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최근에 보고했습니다. 푸단대 딩춘 교수는요. 트럼프의 친러 행보가 미국의 동맹 체계를 흔들었다라고 평가하고요. 홍콩대 세바스티안 콘틴 교수는요. 미국의 다자주의 포기 속에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이제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의 직접 협상을 꿈꾸지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우크라이나와 갈등으로 진짜 중재자는 중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홍콩대의 세바스티안 콘틴 교수가 한 말인데요. 중국은 넷플릭스 시청 모드에 들어갔고 미국이 스스로의 자유주의적 질서를 파괴하는 지정학적 희비극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미국의 상호주의 포기는 중국의 기회라면서 워싱턴이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에 불을 지르고 동맹들을 소외시키면서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이죠. 미국의 부재로 인한 빈 공간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말로써 그리고 과격한 언사로 미국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파나마 운하 문제였는데요. 운하 양극단을 그 홍콩 업체, 그리고 사실상 중국 업체죠. CK 허치슨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맹공을 펼치고 파나마를 미국이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허치슨은 이 항구를 포함해 전 세계 23개 항구를 미국의 블랙록에 무려 33조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기회를 얻었던 거고 홍콩의 허치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골칫덩어리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 기업에 팔므로써 엑시트할 기회를 얻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거래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세상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반작용이 당연히 일어나죠.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가 미국이 추방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를 50%까지 때린다. 그 다음에 제재를 한다. 그리고 비자 발급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파상 공세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콜롬비아는 중국이랑 가까워졌습니다. 콜롬비아는 오랜 미국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이제 직항로도 개설하고 배도 이제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반작용에 중국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푸단대 딩춘 교수는요. 트럼프의 친러 정책이 미국의 동맹 체제를 흔들고 있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담 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자체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국이 한 편을 먹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나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원의 양청 교수는요. 중국이 새로운 중재 외교, 그러니까 셔틀 외교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러, 유럽,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적 계산이 복잡한 상태이므로 중국이 바로 개입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당사국이 자체 계획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브릭스하고 신흥국들을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글로벌 사우스의 합리적 해결책이 주목받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동맹에 대한 강공 그리고 우크라이나와의 긴장은 중국에게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듯이 이거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국 쪽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저는 김칫국 마시는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길어봐야 4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격한 언사를 하는 지도자가 또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트럼프만의 어떤 브랜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로 뭐 모두들 긴장하고 문제가 됐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동맹이 균열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레토릭의 싸움이기도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동맹관계가 이걸 깨지면 중국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와 관련된 소식일 수 있죠. EU가 바이 유로피안 전략으로 자동차 산업 회복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금 EU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가장 큰 시장이던 중국이요. 이제 더 이상 EU 자동차, 특히 독일 자동차를 많이 사질 않거든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따라온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EU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이 유로피안 전략을 쓰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이름만 바꿨지 트럼프의 정책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랑 바이 유로피안이랑 뭐가 크게 다르겠어요. 어찌됐든 EU도 이제 점점 클릭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연합이요. 영내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요. 바이 유로피안 전략을 추진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EU가 모자란 게 전기차거든요. 내연기관의 독일차, 그 명성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EU가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요. 2030년까지요. 배터리 가치 사슬 내에서요.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물밀듯이 몰려들어올 수 있는 중국산에 대비해서 EU가 자신들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요. 이 EU는요. 향후 2년간 18억 유로, 그러니까 2조 8,100억 원 정도 되는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 라인 확대에 지원하는 배터리 부스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및 청정기술 부품 확보할 때요. 보조금 지급 규정을 간소화해서 보조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거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유럽산이어야겠죠. 그래서 그 유럽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더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EU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EU 차원의 권고안이 제시되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여개 제조사에서 불리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요. 업계에서는 프랑스의 탄소 배출량 기준 보조금 지급 방식이 EU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업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U가 바이 유로피안 전략이라고 했지만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무역 장벽을 쌓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우리 경쟁력을 높인 다음에 다시 담을 좀 허물려는 이런 모습을 취하려 할 겁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던 거고 미국은 다시 또 담을 쌓아서 자기들의 산업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기업들에게 좀 피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이런 유럽의 바이 유로피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빨리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등의 관세를 연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요. 더 이상 유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또 유예하지 않을까요? 이건 봐야 되는데요. 이건 뭐 4월 2일 날 상호관세 관련된 게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엮여서 되다 보면 실제로 관세 매겨지는 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 6개월, 뭐 빠르면 6개월, 길게는 뭐 1년 넘게 이어질 거라고 또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각 나라별로 관세율도 다 다르고 그걸 시스템에 적용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 이 말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트럼프 라이브라는 코너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전문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유예를 했지만 미국의 약탈을 해온 나라들과 기업들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미국 국민들은 매우 만족할 것이고 농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혼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정책으로 단기간 혼란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자기 정책이 혼란을 일으킬 걸 알고 특히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을 걸 자기가 알고 있지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을 착취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적인 말 있잖아요. 동맹과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를 착취한다. 그래서 우리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혹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네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연기도 없고 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은 지금 진행 중인 조치들 덕분에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장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아까 말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더 좋다. 이런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날 자신이 이렇게 유예를 하면서요. 이제 다시는 이걸 더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만으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다음에 가서 더 이상 왜 유예 안 한다더니 했어요? 물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때 상황이 변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어제 빅3,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와 통화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외 조치는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네, 저는 그들에게 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조치이며 이제 그들은 어제 다시 저를 찾아와 관세 문제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좋다. 한 번만 더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이후에는 다시는 이 문제로 나를 찾아오지 마라. 4월 2일 이후에는 이런 조치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어떤 식으로든 관세가 부과된다. 그때 이후에는 날 찾아오지 마라 이걸로 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살펴봐야 될 것이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25%가 아닌 다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한국이나 다른 경쟁자들에게 맞춰서 관세 부과가 조절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나 한국의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부터 정말 정밀한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든 상대적인 거니까요. 나에게만 불리하다면 문제가 되는데 상대도 불리하고 나도 불리하면 그중에 가장 덜 불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모두가 4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